네, 지난 강의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이전트 AI하고 에이전틱 AI하고 두 개에 대한 비교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넓게 한 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LM이라는 게 있고, 제너레이티브 AI가 있고, AI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틱 AI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LLM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입니다만 사실 해외에서는 초거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그냥 LLM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LLM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맞는 부분은 사실은 LLM은 Generative AI의 한 축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Generative AI에서 언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LLM만 포함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LLM이 지금까지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LLM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다분히 사람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영상은 안 됩니까? 소리는 안 됩니까? 영상도 되고 소리도 돼요. 그런데 LLM을 선택한 이유는 LLM은 훨씬 더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지나 소리에서 잘 안 되냐? 음성과 영상은 사실은 아날로그의 어떤 신호들을 집합을 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라이즈 한다고 해서 정보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물론 줄어들기도 하고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파수 성분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디지털라이즈해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분리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LLM을 바라보면 LLM은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데서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오류를 감내하고도 굉장히 적은 수의 상태 공간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는 사실은 어떤 디스크리트한 정보가 아니고 굉장히 컨티뉴스한 정보이겠지만 그 정보를 디지털라이즈하고 저장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언어가 뭘까? 언어라는 게 결국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됐던, 소리가 됐던, 영상이 됐던, 글자가 됐던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로 쓰고 싶어 하는 걸 조금 더, 그러니까 형상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거를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를 훨씬 더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좀 더 효과적이고 저 비용 대비 저렴한 형태를 쓸 수 있는 게 LLM이다 보니 LLM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LLM이 저렴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정말로 저렴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사실은 LLM도 그렇게 완전 저렴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문자라는 걸 만들고 문자라는 걸 개발하고 나서 문자에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담는 방법을 오랫동안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영상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맞는 것만 딱 뽑는다 그러면 사실은 LLM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친구랑 뭐 어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풀려고 해. 그래서 어제 어땠고 뭐 상황이 어때서 뭐 이런 변명 되고 저런 변명을 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친구하고 문자로 보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직접 보고 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비디오라고 하는 형상이 될 거고
비디오로 얘기 못하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얼굴에 대한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상태를 알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통하는 경우가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가 사실은 전화통화를 하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가 사실은 문자를 주고받는 거죠. 사실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적인 결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실을 전달하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LLM이 지금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테크 기업에서는 이제 그 언어를 넘어서서 영상이나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런 이유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해 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성할 때 문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LLM은 제너레이티브 AI 중에 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LM이나 제너레이티브 AI하고 AI 에이전트하고 차이는 뭐냐? 사실은 LLM이나 제너레이티브 AI는 AI 에이전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죠?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플랜을 세우고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는 게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 속에 있는 거고, 그 개념을 실현하는 거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거나 의미적으로 해석하거나 할 때는 LLM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구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AI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미묘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영상, 음성과 같은 것들을 별로 잘 쓰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 정보의 전달 목적이라면 LLM을 충분하니까 LLM을 더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I하고는 어떠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걸 보면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AI나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던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인 설명이에요. 그런 개념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너무 개념적이야. 실제 구현은 안 될 건데 내가 이거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거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많이 썼어요, 용어를. 그래서 AI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그 AI 에이전트 속에서 담았던 기능이나 능력 자체는 굉장히 제한된 기능으로 사용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 엑스퍼트 시스템들도 AI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썼었고, 내가 대리해서 어떤 해외에서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는 것도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엑스피디아닷컴, 호텔스닷컴 같은 경우도 사실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직접 자기가 예약하는 게 아니고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에이전틱이잖아요. 그렇죠? 에이전틱한 AI. 그러니까 뒤에 AI가 붙잖아요. 그래서 AI가 붙어서 이제 얘는 시스템으로서 동작하거나 하나의 완성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AI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냥 AI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인 거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에이전틱 AI는 실제적인 거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처럼 동작하는 AI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표방하는 건 기존의 AI 에이전트라는 게 너무도 추상적이고 너무도 저수준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고수준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도 재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동작도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결정을 내리면 결정에 따라서 행동도 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시스템이니까. 그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포함해서 동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정했던 게 에이전틱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LLM,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트, 그다음 에이전틱 AI에 대한 차이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죠? 부분이 되고 도구가 되고 또 따라서 개념적인 게 되고 실제적인 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럼 로봇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로봇이 실제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로봇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로봇과 하드웨어 로봇이 있는데 지금까지 LLM은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는 범주 안에 넣기도 했어요. 그렇게 넣기도 하고 하드웨어 로봇은 실제 우리 집 존재하는 것들을 하드웨어 로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의
그거는 이제 형상의 문제인 거예요. 형상의 문제인 거지. 기능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면 그 액션 안에 로봇팔이 움직이는 거다. 그럼 로봇이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보는 입장이 조금 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